대한전선. 따라라라. 방송하게 되면 물을 자주 먹게 되는 것 같아요. 발음 때문에. 최근에 대한전선의 재무 상태는 어떻게 됐을까? 잠깐만. 물이 키보드로 빠질 뻔했네. 네, 매출액이 네, 4,000? 네, 4,542억 원 좀 증가하게 네. 22.7% 증가했고요. 그래도 매출액이 꽤 되네요. 1조 9,997억 원. 당해 사업연도는 2,451억, 2조 4,519억 원. 그래도 22.7% 증가했고요. 영업이익도 22.2% 증가했고, 예, 법인세 비용 차감전 계속 사업이익도 네, 25.9%. 근데 안타깝게도 당기순이익이 좀 줄어든 건 있네요. 그래도 수익이니까. 당기순이익 뭐 그렇다. 그리고 재무 현황을 보게 되면은 자산 총계가 증가했네요. 1조 4천억에서 1조 6천으로. 부채는 줄어들었는데? 부채는 1조에서 7,200억으로 줄어들었고, 자본 쪽이 뭐 이렇게 많이 개선되어졌지? 뭐지? 엄청나게 개선되어졌는데? 재무 상태표가? 와, 자본 총계가 3,877억 원에서 8,800억 원으로 증가했어. 자본금이 줄어들었네? 와, 뭐야? 되게 좋아졌다, 회사가. 수주 물량의 확대 및 해외 법인 연결 종속 기업의 실적 개선으로 매출액 및 영업이익의 증가, 실적 개선으로 인한 법인세 비용 증가와 이연 법인세의 평가 감액으로 인해 당기순이익은 감소함. 이연 법인세 평가 감액으로 인해서. 근데 뭐 회사가 되게 좋아졌는데요? 되게 나아졌다. 아이고, 회사가 이렇게 갑자기 좋아졌지? 이 회사?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네. 야, 그럼 다시 봐야 될 것 같은데? 예전에는 좀 거시기했었는데. 그렇게 기억되는데. 잠깐만. 매출 채권도 증가했죠. 3,260억으로 증가했고. 부채 총계는 네, 줄어졌죠. 1조 331억에서 네, 7,380억으로 줄어들고. 자본이 증가했어. 자본 총계가 네, 3,877억 원에서 8,822억 원으로 증가했네. 그래도 이익 이연금도 증가했네. 2,485억 원을 증가했고. 자본금은 줄어들었다. 기타 불입 자본 플러스 나머지 마이너스. 그리고 손익계산서 했을 때는 네, 매출액도 증가했고. 와, 영업이익도 증가했지.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은 약간 아까 뭐 법인세 관련해서 이연법인세 관련해서 그것 때문에 그랬으니까 그렇다 치고. 그래도 전반적으로 다 나아졌다. 현금흐름은 어떻게 되지? 현금흐름은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마이너스인데 왜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예전보다 마이너스. 아니 근데 증가했는데 마이너스가 193억인데 466억이잖아.
투자활동 현금은 네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재무활동 현금은 재무활동 현금이 더 증가했네. 재무활동 현금이 1959억 원이야? 뭐 이상한데? 기초가 근데 이게 좀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많이 개선되어지긴 했는데 뭔가 이상한데? 영업활동 현금이 그래요. 근데 만에서 더 증가했어. 아니 이게 돈을 번 게 아직 들어오지 않아서 그런가? 돈이 찍히지 않아서 그런가? 그리고 이상하잖아. 아니 그러니까 저건 좋아. 그 뭐랄까? 그 재무상태표라든지 그런 건 좋은데 실제적으로 이 회사가 돈이 찍히질 않았어. 예, 돈 찍히는 게 없어. 아니 저희 손실이 증가했잖아.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은 그 제가 운동을 해서 그런가 봐. 운동을 해가지고 몸에 수분이 없나. 그래서 계속 물을 마시네. 아니 그 193억이잖아. 근데 466억이다. 근데 이것도 마이너스야. 마이너스가 증가했잖아. 투자 활동 현금은 그럴 수 있다 봐.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처분에 관련된 이 부분이 로 들어갔을 수 있으니까, 그치? 뭐 이건 그렇다 칠 수 있어. 일로 갈 수 있으니까. 아니 일로 가고 그다음에 여서 갔구나. 일로 들어갔고 처분하고 여기서 취득했지. 이건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재무활동 현금에서 단기 차입금이 증가했잖아. 상환도 하긴 했어. 근데 유상증자로 인한 현금 유입을 했다고? 유상증자 부분이 있었구나. 유상증자로 해가지고 4,854억 원이 들어왔고. 유상증자는 뭐 그렇게까지 나쁜 건 아닌데, 단기 차입금으로 인해서 5,685억 원. 차입금이 들어오고 그랬네. 상환하고. 그렇다면 뭐, 그래도 단기 차입금 상환이 8,330억 원 됐고, 차입이, 그러니까 상환이 더 많죠. 상환이 8,330억 원이고, 차입이 5,680원이니까 큰 문제는 아니긴 하겠다. 재무활동 현금은 요거 제가 봤을 때는 유상증자로 인한 현금 유입이니까 뭐 크게 문제가 될 건 아닌 것 같아.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된 상태니까, 물론 이제 단기 순이익이 218억 원으로 플러스긴 한데, 영업자산과 부채 증감, 영업자산과 부채 증감. 이걸로 인해서 마이너스가 됐다는 거잖아. 이걸로 인해서 그 주석 34를 봐야 되는데. 하여튼간 이게 마이너스가 됐지. 그래도 마이너스긴 마이너스지. 영업자산과 부채가 증가해가지고 이게 지금 마이너스 1077억이 나온 거잖아. 물론 당기순이익이 들어오긴 했는데, 뭐 그러면 뭐 크게 나쁘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것도 뭐 크게 안 좋게는 볼 수는 없는데, 다만 그런 거 있는 거지. 이게 그 뭐가 있냐면은, 물론 이제 재무 상태가 좋아지긴 했어요. 재무 상태 여러 면에서 재무 상태표도 좋아졌고, 그다음에 뭐 뭐랄까 하여튼 이제 소득도 좋아지긴 했어요. 여러 가지가 좋아지긴 했는데, 그게 뭐랄까 딱 눈에 띄진 않아. 좋아졌어요, 이건 맞아. 좋아졌어요, 이건 맞는데, 너무 그게 이렇게 딱딱딱 눈에 돈이 딱딱딱 들어오는 모양새는 아니야. 그래서 약간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있지.
그런 부분이 있고 약간은 애매하다. 그렇다고 해서 뭐 나쁜 건 아니니까. 너무 뭐 그거에 대해서 나쁜 건 아니니까 나쁘다고까지 생각되진 않은데, 다만 이 회사의 어떤 현재 상황이 어떤 상태인지는 좀 고려를 하시고 투자금 운영하시는 게 좋다고 봐야지. 왜냐면 현재 내가 투자하는 회사가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그냥 투자금을 막 남발을 하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뭐 그 까막눈이지 뭐. 까막눈처럼 투자를 하는 거죠. 알고서 투자해야지. 내 종목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아, 지금 이게 아직 업데이트가 되진 않았는데. 그리고 뭐 합병 관련된 이슈? 이거 합병 관련된 좀 이슈가 있죠. 근데 제가 합병 관련된 내용이 예, 합병이면 병합을 한다는 거잖아. 합병이면 다른 회사가 그 회사 안으로 들어오는 거잖아. 근데 합병일 때 그 회사가 뭐 여기 대한전수로 들어왔을 게 어떤 이제 플러스 작용이 되느냐. 근데 어차피 합병이기 때문에 합병은 액면 병합 10대 1로 주식수 적정한 수준 조절의 기업 가치 높일 거. 보통주 액면가 100원에서 액면가액은 100원에서 1000원으로 높아진다고? 어디가 높아지는 거지? 대한전투에 높아지는 거야? 아, 주식수가 줄어든다고? 병합을 해서 그래서 보통주 10주를 한 주로 병합을 한다고? 잠깐만. 따라라라. 제가 이거 강의를 하긴 했었는데. 전문 강의. 액면 병합이야? 액면 병합이야? 뭐야? 잠깐만. 이게 액면 병합이야? 합병이야? 뭐야? 액면 병합. 액면 병합. 액면가가 커지는 거지. 주시가 줄어들고 상승하지. 액면 병합을 하는 이유. 액면 병합은 액면 분할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액면가를 높여 주식의 숫자를 낮추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주가 변동폭이 큰 기업이 한 주당 가격을 높여 기업의 가치를 올리고 주식 거래량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 및 관리하기 위해 진행합니다. 저가주 이미지를 탈피하고 주식 거래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액면가 100원인 주식 10주가 액면가 1000원인 주식 한 주로 변경되면 총 자본은 동일하지만 상대적으로 액면가가 높아져 기업 가치가 올라간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투자자들이 부담을 느껴 거래량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경영권을 방어하는 수단이 됩니다. 액면 병합을 통해 주식의 숫자를 줄이면 지분을 높게 가지고 있는 주주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주로 회사에서 중요한 내용을 결정하는 주주총회를 진행하기 전에 주식의 수를 줄이는 액면 병합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자본금은 그대로인데 액면가가 올라가면서 주수가 줄어드는 거죠. 액면 병합을 한다는 거잖아. 아니, 저게 아니구나. 아니, 제가 잘못 이해했구나. 액면 병합인 거지. 그건 좋다는 거네. 액면 병합 100원에서 근데 주수가 줄어드는 거지. 단수주는 신주 상장의 종가 기준으로 회사가 매입을 한다는 거고. 나머지 이제 나머지 떨 거지.
그거는 이제 종가 기준으로 회사가 매입을 해가지고 정리를 한다는 거고 주식수를 적정한 수준 조절해 기업 가치를 높일 것이라는 거지. 우선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지난해 매출액 2조 원 넘었고 아까 2조 원 넘었었나? 맞나? 헷갈리네요. 매출액이? 아, 2조 원 넘었구나. 1조 9천억에서 2조 4,500원이니까. 10대 1로 병합을 하는 거지. 그래, 아이씨. 그래서 기업 가치가 높아질 거다. 대한전선이 보통주 10주를 한 주로 병합한다. 과다한 유통 주식수를 줄여 적정 주식수를 유지하기 하고 주가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다. 우선 긍정적으로 보면 돼요. 액면 병합 결정, 긍정적 평가받도록 하는 게 목적. 대한전선은 20일 이사회를 열고 보통주 10주를 한 주로 병합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액면 병합은 여러 개의 주식을 합쳐 높은 액면가로 주식을 이렇게 말했거지. 재발행하는 것으로 주식수와 주당 가격은 비율에 따라 변동되나 자본금 지분율, 주식 발행액 등은 변동 없이 똑같이 유지된다. 대한전선은 10대 1의 비율로 액면 병합을 진행한다. 병합이 완료되면 보통주 액면가액은 현재 100원에서 1000원으로 높아지고 발행 주식 총수는 12억 4천여만 주에서 1억 2,400만 주로 줄어든다. 네, 여기 보시다시피 발행 주식 총수가 줄어든다는 거죠. 자본금은 1244억 원으로 병합전과 같다. 자본금 변함이 없죠. 그러니까 주식수가 줄어들면서 이제 액면가가 커진다는 거니까. 대한전선은 이번 병합을 통해 현재 과다한 유통 주식수를 줄여 적정 유통 주식수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대한전선의 현재 유통 주식수는 전체 발행 주식수에서 최대 주주인 호반산업의 40% 지분과 자사주 등을 뺀 7억 3,800만 주다. 병합 완료되면 이는 7,370여만 주로 줄어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비율이 중요한 거지. 몇 격에 뭐가 중요해요. 비율이 중요하지. 근데 그런 거 같지 않은데? 유동 비율이 59.34잖아. 주식수가 많아서 그런 건가? 발행 주식수가 많아서 너무 많기 때문에. 아, 이게 지금 대한전선이 이거구나. 한 주당 지금 1431억이구나. 아, 그래서 주식수가 많다는 얘기구나. 이거 보시다시피 여기 보시려면 뭐 124, 이게 뭐라 어떻게 읽어? 여기가 1112억 4천 12억이 되네. 12억 4천 뭐 이렇게 나오네. 아, 너무 좀 많아 보이긴 하네. 12억 주면 좀 많긴 하네. 왜냐면 이게 너무 이제 한 주당 1431원이니까 이런 상태에서 어 많은 것 같아. 많아 보이긴 하는데. 그래서 이걸 줄인다는 거지. 그러면은 주가가 올라갈 건데. 이게 쭉 액면가가 올라가니까 주가가 올라갈 건데. 그치. 액면가가 올라가면 그치 맞지. 주가 그치. 주가가 올라가는 거지. 주가가 상승하겠지.
주가는 상승하긴 할 건데 그래서 좋다고 얘기하는 거긴 한데 다시 한번 더 읽어보면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는 거지. 여기 이거 맞긴 맞다. 아까 12억이었잖아. 12억 4천여만 주였잖아. 그래서 1억 2천 3억 자본금은 그대로인 거고. 그래서 자사주를 빼게 되면 네, 7,300 아니 7억 3,800만 주. 병합이 완료되면 이는 요게 이제 7억 주인데 병합이 완료되면 7,370여만 주로 줄어든다. 이러한 액면 병합은 안건은 오는 3월 30일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최종 의결하고 같은 해 5월 16일 병합된 신주를 재상장할 예이다. 그러면 이거 정지되나? 액면 병합하게 되면 아마 정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정하게 아마 그 정지 기간이 있을 거예요. 거래 정지 기간이 아마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리고 나서 액면 병합을 하는 거지. 그 완료되면 아마 5월 16일 날 병합된 신주를 재상장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일정 기간 아마 정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다른 거 종목 봐보세요. 그래가지고 5월 16일 날 병합된 신주를 재상장 한다는 거죠. 병합할 수 없는 단수주는 신주 상장일의 종가 기준으로 대한전선이 주주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자사주로 매입을 한다. 단수주는 이제 자사주로 매입을 한다는 거죠. 뭐 원래 이렇게 하니까. 대한전선 관계자는 호방그룹 편입과 유상증자를 통해 회사의 경영 환경이 정상화됨에 따라 그쵸? 좋아졌어 회사가. 과거 재무구조 개선 과정에서 늘어난 주식수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절하고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고 실적 개선과 해외 사업 확대 등 회사의 발전적인 측면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있는 기조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지난해 영업이익이 482억 원, 전년 대비 22% 증가했다. 이거 뭐 다 좋아졌다는 거죠. 대한전선은 미국과 네덜란드 판매 법인, 베트남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우디아라비아의 생산 법인을 운영하며 영업 생산의 현지화를 위해 노력하여 왔다. 그래서 뭐 좋아졌다는 얘기. 네. 안정적인 경영 환경 안에서 공격적인 수주 확대와 매출 촉진을 통해 꾸준하게 실적 개선을 이뤄나갈 것이라며 특히 글로벌 생산 기지의 확보와 설비 증설을 통해 세계 각국의 보호 무역 기조에 대응하고 공고한 기술과 가격 경쟁력을 기반으로 장기적인 지속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올해 목표라고 강조했다. 현재 대한전선은 충남 당진의 해저 케이블 이맥 공장, 쿠웨이트의 강 케이블 생산 공장을 각각 건설하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의 초고압 케이블 신규 생산 설비를 확보할 계획이다. 좋은 거예요. 액면 병합은 이제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재무도 개선되어지긴 했네. 우선 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긴 한데요. 제가 보기에는. 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액면 병합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뭐 투자구 운영이라든지 익절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잘 고려를 하셔야 되죠. 뭐 그러니까 단순하게 액면 병합이란 것은 우선 긍정적인 호재긴 한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긍정적인 호재 때문에 내가 무조건 수익을 낸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멍 때리시면 안 돼요. 말씀드렸어요. 수익을 챙길 건 챙기던지 전략적인 부분이 있어요. 개인 투자자분이 가장 못하는 게 뭐냐면은 멍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빠릿빠릿하게 행동을 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액면병합은 좋아요. 끝이에요? 그러면 액면병합 있으면 다 좋은 거야? 그러면 모든 회사가 다 액면병합 하겠네. 예, 좀 뭔가 빠릿빠릿하게 행동을 하셔야 돼요. 챙길 때 챙기고 정확하게 잘 분석하셔야 돼요. 수익을 잘 챙기셔야 돼요. 네, 요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수익 챙기는 거는 잘 알아서 챙겨보시고요. 네,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좋아요. 새로 오신 분들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